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아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이렇게 민낯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요즘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 방법이랑 또 제품들 알려달라고 많이 문의를 주셔가지고 자주 하고 있는 메이크업과 또 메이크업 제품들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토너 패드로 피부결 먼저 정리해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싹 닦아내주면 피부결이 싹 정돈이 되고 메이크업이 더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메이크업 전에 토너 패드로 피부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메노킨 30초 퀵 버블 마스크 모이스트 이걸로 기초를 깔아줄게요. 이렇게 거품이 뽀글뽀글 나는데 잘 문지르고 흡수시켜주면 끈적거리지 않고 촉촉하게 싹 마무리가 돼서 요즘 너무너무 잘 애용하고 있는 기초 제품입니다. 싹 광이 한번 올라와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촉촉하게 잘 먹더라고요, 베이스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보이시나요? 이 동그란 거? 여기 양쪽에 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컴플렉스였단 말이에요. 제가 피부과에 가서 여쭤봤거든요, 원장님한테. 그랬더니 이게 지방이 뭉쳐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한번 이쪽 부분만 상담을 받아보라 하셔서 제가 또 지방 흡입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게 뭔가요? 했더니 입꼬리 지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진으로 보면 더 크게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만간 한번 제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온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으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 로션은 제가 실제로 다니는 샵에서도 쌤들께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요즘같이 좀 건조한 한절기에 너무 리치하지 않지만 좀 수분감은 챙기고 싶을 때 딱 이 로션 발라주면 깔끔하게 끈적거리지 않고 수분감만 싹 채워져서 베이스가 건조해서 뜨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흡수가 잘 됐다 싶으면 이제 베이스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오늘 베이스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디비치 쿠션에 이거를 섞어볼게요. 셀퓨전시 스킨 블레미쉬 밤 인텐시브 라이트 컬러거든요. 이렇게 딱 1대1로 섞어서 발라주면 안 뜨고 완전 착 피부에 밀착돼서 너무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더라고요. 잘 섞은 다음에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피부에 얇게 깔아줍니다. 퍼프로 잘 두드려줍니다. 스튜디오 17이 되게 메이크업 툴들을 정말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쿠션도 그렇고 브러쉬도 그렇고 스튜디오 17 제품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주고 잡티 같은 부분은 컨실러로 이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제 컨실러 세트 이거 완전 빵꾸템이에요. 베이지 컬러로 다크서클 지워줍니다. 이렇게 얇게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살살 쓸어주시면 다크서클이 자연스럽게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넓게 펴줘요. 그리고 제가 여기 큰 핏줄도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심한 심부불처럼 그림자가 지면 더 심해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 지는 밑부분에 살짝 컨실러를 칠해서 최대한 밝혀줍니다. 그나마 좀 덜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컨실러까지 해줬으면 이제 눈썹을 빠르게 그려줍니다. 여러분 댓글 보니까 제 눈썹이 좀 얇다고 조금 더 두껍게 그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눈썹으로 안 해본 모양과 안 해본 두께가 없거든요.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눈썹이 정말 예민하거든요. 원래 눈썹이 이렇게 눈에 가깝게 일자로 딱 나 있었는데 이 밑에 나 있는 눈썹들을 싹 다 밀고 눈썹을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올린 거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지금 제 눈썹 두께와 그런 모양이 가장 제 그런 이목구비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주고 한번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컬러나 결이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이렇게 눈썹을 완성을 해줬고요. 눈은 섀도우를 먼저 해줄 건데요. 이게 사실 그냥 블러셔거든요. 근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섀도우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VDL 치크 스테인 블러셔 19호 토스트 피치 컬러입니다. 이 컬러를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이 히러스 듀얼 브러쉬거든요. 이걸로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VDL 블러셔가 발색력이 진짜 좋아서 조금만 묻혀서 살살 쓸어줘도 발색이 확 올라와요. 눈 밑에도 깔아줍니다. 약간 토스트 베이지 컬러인데 핑크한 그런 생기를 주면서 그 음영감을 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네이밍 퍼프
팩테일 아이 디자이닝 펜슬 슬림 라이너 디테일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게 정말 가늘어요. 이 정도의 굵기거든요. 정말 미세하고 가늘어서 아이라인 그리기 너무 좋더라고요. 섀도우로 가이드를 그리지 않아도 얘로 살살살살 이렇게 그려주면 아이라인이 훨씬 더 잘 그려지더라고요. 아이라인을 그려주었고요. 눈 밑에 삼각존 채워줄게요. 삼각존은 이 컬러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삼각존만 살짝 자연스럽게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음영감만 살짝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아까 아이라인 그릴 때 사용했던 이 슬림 펜슬로 애교살 만들어줄게요. 이것보다 살짝 조금 더 도톰하게 그린 다음에 여기 뒷꼬리 부분을 이렇게 눈매 따라서 올리지 않고 저는 그대로 일자로 쭉 빼요. 그러면 뒤에가 좀 더 트여 보이는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되게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이따가 한번 이렇게 싹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음영처럼 남거든요. 이 얇은 브러쉬로 살살살 풀어줘요. 속눈썹 붙이기 전에 뷰러로 원래 제 속눈썹을 좀 올려줍니다. 이제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저는 요즘 예전에 유행했던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찝어 올리는 쫑쫑쫑쫑 속눈썹보다 좀 자유롭게 이렇게 얼키설키 설켜있는 얼키설키 그런 눈썹 모양이 예뻐 보여서 그런 속눈썹을 붙여주는 편인데요. 우선 눈썹 앞머리에 이렇게 똑똑 한 가닥씩은 이 깜빡 제품 이렇게는 한 가닥은 붙여줍니다. 뒤에부터는 5가닥에서 6가닥 정도는 이 제품 붙여줍니다. 쓱쓱 착 그다음에 이렇게 톡톡톡 눌러주면 이렇게 싹 고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 댓글에다가 코 다시 했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코를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했거든요. 근데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렇게 성형수술 관련해서는 정보를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100% 만족을 해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원래 하기 전에는 코끝도 굉장히 좀 뾰족했어요. 이게 피부 자체가 워낙 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인위적인 느낌을 좀 보완을 하고 싶어서 재수술을 결정을 한 거였고 그 모양 자체는 저는 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코끝도 좀 동글동글해졌다고 저는 좀 느끼고 콧대 자체도 좀 도톰하게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제가 원했던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수술하는 과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술하는 과정에서 한가름이 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수술을 했던 병원이 굉장히 크고 유명한 병원이었거든요. 수술을 딱 들어가면 이제 마취가 돼 있는 상태고 이제 원장님과 수술방에 계신 모든 분들께 믿고 맡기고 저는 이제 마취를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잖아요. 사실 살짝 걱정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수연이 언니를 부탁을 했어요. CCTV를 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해달라. 왜냐면 그 병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CCTV 저희는 다 보여드린다. 그만큼 우리는 믿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병원의 제도를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CCTV를 보호자가 확인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술을 할 때 수술방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죠? 그래서 언니한테 이제 어땠어? 확인 한번 해줬어? 이렇게 했더니 언니가 했대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언니가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코 쪽 수술을 하면은 이쪽 테이핑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전체적으로 두피까지 다 소독을 해요. 저는 이제 마취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을 거 아니에요. 간호사분께서 제 머리채를 이렇게 움켜쥐고 좌우로 돌려가면서 여기를 소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왔단 말이죠. 당장 병원에 컴플레인을 걸 생각은 없었어요. 그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했고요, 사실. 그날 이제 수술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양쪽 귀 뒤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아니 코 수술을 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따가운 거냐고. 그래서 막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너무 아파 이러고 있었는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봤는데 여기 귀 뒤에가 상처가 이렇게 일자로 손톱이나 이렇게 긁은 것 마냥 엄청 길게 생채기가 쫙
쫙 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00% 수술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것 같다. 왜냐면 제가 그 전후에 뭐 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갑자기 제 코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차 때 원장님을 뵙는 날 상담하시는 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렸어요.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귀 뒤에 상처랑 그 머리채를 잡은 행위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수술방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죠. 연락이 온 거예요. 머리채를 잡았던 그 행동은 얼굴이 이미 다 소독이 되어 있고 두피도 이미 다 소독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손을 댈 수 있는 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이쪽을 소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병원에서는 보통 환자들 소독을 할 때 이게 이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인가요?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완전 물음표가 겁나 뜬 거죠. 그러면 꼭 필요하지 않은 행동이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되게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얼굴 붉히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뭐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왔죠. 아 그리고 귀 뒤에 상처는 테이핑을 여기를 다 하는데 이제 테이프를 뗄 때 살점이 테이프에 뜯겨 나간 거예요. 그게 되게 며칠 동안 굉장히 아팠거든요. 따갑고. 그리고 또 병원비도 잘못 결제를 하신 거예요. 제가 상담받았던 금액보다 50만 원을 더 결제를 하셨더라고요. 그것도 또 제가 따로 가서 말씀드려서 다시 계산기 두드려갖고 그러면 취소하고 다시 결제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수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만족했던 부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정보를 막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이런 걸 겪고 또 그런 게 또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모양은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우나 수술하는 과정과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았다 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도 이렇게 눈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속눈썹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굉장히 크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요즘 제가 완전 푹 빠진 블러셔가 있어요, 여러분. 광고 아니고요. 이게 네이밍 크림 블러셔거든요? 멜로 컬러. 원래는 이렇게 손으로 톡톡톡톡 해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붓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몇 번 사용하니까 붓이 이렇게 떡이 져가지고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발색이 이렇게 샥 올라와요. 너무 예쁘죠? 요즘 제가 빠진 블러셔예요. 이렇게 경계선진 부분은 한 번씩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줘요. 턱끝 부분도 살짝 저는 생기를 주는 편이고 코끝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쓸어줍니다. 쉐딩 대신에 이렇게 남은 블러셔 잔량으로 이렇게 한 번씩 쓸어주고요. 입술 위에도 살짝 이마 쪽 한번 색감을 싹 넣어주면 전체적으로 뭔가 핑크핑크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쉐딩은 푸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1.5호 뉴트럴 컬러입니다. 완전 대체 불가 쉐딩 국민템이죠. 다이소 쉐딩 브러쉬로 이렇게 진한 부분부터 슝 한번 저는 이렇게 쓸어줘요. 쓸어주고 이제 밝은 부분 묻혀서 턱선에서 얼굴 안쪽으로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해줄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예쁘던데요 여러분? 너무 완네스인 하이라이터를 또 찾았어요 제가. 글립 일루에트 하이라이터 팔레트. 이거는 미니 사이즈거든요. 이 컬러로 살짝 코끝에만 자연스럽게 광이 쫙 올라오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 확 얼굴이 입체적으로 뽁 살아나죠. 다른 분들은 광대 쪽도 하시던데 저는 광대에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촉촉한 빛이 올라오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여기 이렇게만. 이것도 대체 불가. 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9호 쉬어 누드 컬러입니다. 이거 제가 너무너무 애용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눈 밑에 한번 이렇게 싹 쓸어줘서 입체감을 더해줘요. 하고 안 하고 차이 진짜 커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입술 라인을 해줄 거예요, 립 라이너로. 핀스 올 오버 립 펜슬 로즈 프레소 컬러입니다. 여기 입술 산은 일자로 이렇게 메꿔주시고 살짝만 굴리면서 입꼬리까지는 가지 않고 동그란 느낌을 내주고 아랫입술도 여기만 이렇게만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눈 아래쪽에 사용했던 이 작은 브러쉬 있잖아요. 이걸로 한 번씩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까 남아있던 그 섀도우가 살짝 여기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립 펜슬 지속력 자체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진짜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 없으면 밖에 못 나가요.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 완전 강추. 이 에뛰드 진저 슈가 립 세럼. 입술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 베이스로 깔고 컬러를 조금 더 올리면 진짜 입이 절대 건조해지지 않아요. 이거 제가 지금 벌써 3통째 쓰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그냥 립밤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컬러가 예쁜. 나는 조금 더 컬러를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처럼요. 저는 요 멜문에서 이번에 또 신상 립 제품이 나왔거든요. 멜문 글리미 플럼핑 글로스 밍 컬러입니다. 밍. 이게 또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플럼핑 기능 없는 베이스를 깔고 이걸로 포인트를 줘도 너무 좋아요. 컬러 미쳤죠? 지금 봐도 너무 예쁘죠? 토끼혀 컬러. 이 뽀용뽀용 핑크를 안쪽에 깔아줍니다. 이 조합으로 하시잖아요? 절대 건조하지 않는데 플럼핑 효과에 컬러까지 다 잡은 완전 강추.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말도 안 되는 이 머리를 마무리를 하고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까지 예쁘게 정리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메이크업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바로 이 블러셔인 것 같아요. 광이 살짝 나면서 색감은 또 그대로 예쁘게 올라가는 피부 표현 평소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하고 다니는 편이에요. 메이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